방송 제목 바꿔야지. 사기 이번엔 역서입니다. 역서. 역서고 교육 대보로 바꿔야지. 세상 유튜브에 교육이라니. 자, 역서. 역서는 한 10쪽쯤 됩니다. 내가 요즘 이걸 읽는다고 목을 좀 많이 무리해가지고 일단 적당히 보고 적당히 끊을 수 있도록 할게요. 역서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역서라는 거는 그겁니다. 달력 관련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뜨고, 그러니까 시세포로 이제 시세포가 아니지, 아무튼 눈으로 이제 여러분의 텅 빈 눈으로 휴대폰을 쳐다보거나 달력을 쳐다보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망막에 비추고 그게 시세포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와,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였구나, 하지만 오늘은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구나, 아 아무것도 못 받았구나 라고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당연한 건데, 옛날에는 달력이 그렇지 않았어요. 요놈의 달력이라는 게 이게 천문학하고 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어쨌건 해가 뜨고 져야 되고, 해가 뜨고 지는데, 근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해가 높이 뜨기도 하고 낮게 뜨기도 하고, 그리고 높게 뜨고 낮게 뜨는 거에 따라서 더워지기도 하고 추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역법을 계산한다는 게, 달력을 계산한다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특히 이제 농경사회든 유목사회든 간에, 어쨌건 농경사회에서도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대체로 알아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가을이 한창인데 예를 들면 씨 뿌릴 수는 없잖아요. 벼 심을 수는 없잖아. 모내기 할 수 없잖아. 그런 것처럼. 아니면 유목민족이더라도 이게 계절에 따라서 어딘가로 계속 이동해야지, 어딘가로, 예를 들면 겨울에는 어디로 이동하고 여름에는 어디로 이동하고, 그렇게 그게 정해져 있어야지 어쨌거나 이제 대략적으로 가축이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역법도 이제 고대에서부터 이제 많이 개정돼 왔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카이사르력에서 이제 율리우스력이죠. 율리우스력에서 나중에는 그레고리우스력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권 26 역서 제3입니다. 서의 네 번째 편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 역법은 세수가 초봄에 시작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연초가 초봄이라는 겁니다. 초봄에는 눈과 얼음이 녹아버리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모두 활동하기 시작하며 초목들이 쏙쏙 싹을 틔우고 성장하기 시작하여 소쩍새가 먼저 울음을 터뜨린다. 만물이 세시와 더불어 생육하고 생명의 눈을 뜨는 때가 바로 봄이요, 네 계절을 차례로 돌아 마침내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이다. 그때 수탉이 3번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필두로 새해의 첫날이 온다. 새해의 새날이 밝아온다. 12달의 절기는 순서대로 돌다가 건축월에 12달이 모두 끝난다. 12월이란 말이겠지 아마. 뭐 해와 달이 제 모습을 갖춤에 따라 밝음이 있게 된다. 밝음이 어른이 되면 어두움은 어린아이고, 밝음이 암컷이라면 어두움은 수컷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다. 암수가 차례로 교차하여 작용을 함으로써 바른 계통을 형성하게끔 되는 것이다. 해는 서쪽으로 돌아가니 해의 밝음은 동쪽에서 시작되며, 달은 동쪽으로 돌아가니 달의 밝음은 서쪽에서 비롯된다. 세수를 정하는 것이 하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인 규범에 벗어나면 모든 일이 쉽사리 망가져 버릴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화이트데이의 여러분처럼 왕의 성이 바뀌고 하늘의 명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개국의 기초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정삭의 역법을 고치며, 정삭이라는 것은 정오라고 사골, 그러니까 첫 달 마지막 달, 역법을 고친다 그런 말입니다. 복식의 색깔을 달리하고 하늘의 원기운행 법칙을 살펴 그것에 따른다. 태사공은 말하였다. 신농시 이전에 일은 까마득한 옛일이 되고 말았다. 황제가 성력에 대하여 정확하게 관측한 이후로 오행으로 만물을 구성하는 이론 체계를 세우고, 천지만물이 생기고 소멸되는 신진대사의 이치를 발견하고, 윤달을 설치함으로써 1년의 12달 외에 남는 시간을 처리하여 추운 계절과 더운 계절의 차이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를 받들고 각종 관직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일러 오종관직이라고 하였다. 각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을 다함으로써 서로 미루거나 다투는 일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백성들은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낼 줄 알게 되어 성실히 살고 남을 속이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신은 음양을 조화시키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완전한 덕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백성들 및 하늘과 땅의 신은 각기 맡은 바 직책이 있었다. 백성들이 맡은 바 직책을 엄격히 지켜 소홀함이 없었기에 하늘신과 땅신이 그들로 하여금 농작물을 가꿀 수 있게 해주었으며 백성들은 재물을 바침으로써 재화가 생기지 않고 바르는 바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소호씨가 쇠망하고 구려족이 질서를 파괴시키자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고 신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았다. 아마테라스? 각자의 직책과 피차의 관계를 모르게 되어 재화가 연달아 발생하여 끊임이 없었고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받들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전욱이 제왕의 자리에 올라서는 남정의 자리에 중이라는 사람을 임명해요. 천문을 주관하도록 하고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잘 봉행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화정의 자리에, 화정이라는 거는 뭐 불을 다스리는 관직이겠죠. 아무튼 뭐 그런 거겠지 뭐. 화정의 자리에 열하는 사람을 임명해서 지리에 관한 일을 주관하고 백성들의 일을 잘 처리하도록 당부하였다. 지리였군요. 자, 그렇듯 그들로 하여금 과거의 전통을 부흥시키게 함으로써 더 이상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그 후 삼묘족이 구려족의 못된 행적을 본떠서 두 관직을 없애자 윤달이 성차에 부합되지 않고, 성차라는 것은 별의 움직임, 정월이 세수에 맞지 않게 되었으며 섭제라는 별이 혼란되어 절기와 기후가 상규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하늘이 놓여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역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 차고 기우는 거를 기준으로 30일을 정하잖아요. 근데 다리 차고 기우는데 정확히 30일이 아니거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처음 한 해에는 몇 초 정도 아니면 뭐 0점 몇 초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을 거란 말이야. 내가 자세히 몰라도. 근데 이게 누적되면은 역사라는 건 수백 년, 수천 년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고 나면은 나중에는 하루가 되고 쌓여서 나중에는 이틀이 되고 나중에는 1년이 되고 뭐 몇 달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이게 역법이 안 맞게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농사를 예를 들면 언제 지어야 될지, 모내기를 언제 해야 될지, 섹스는 언제 해야 될지, 애는 언제 가져야 될지, 사탕은 언제 줘야 될지, 초콜릿은 언제 만들어야 될지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오차가 누적된다. 그래서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당뇨가 요임금이죠. 중과 여의 후손을 다시 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고 희씨와 화씨라는 관직을 설치 운영하였다. 천시의 변화가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자 추위와 더위가 조화를 이루고 비와 바람이 적절하게 되어 장황한 가운데 기운이 되살아났고 백성들이 단명에 그치는 일이 없었으며 병해도 당하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면 12월에 한여름이거나 그런 일이 없었게 됐단 말입니다. 당뇨는 자신의 몸이 노약해지자 우순에게 선양해 주었다. 그는 문조묘에서 우순에게 고개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다짐시키기를 하늘의 역수가 그대의 몸에 있다라고 하였다. 우순도 당뇨에게 그는 들은 그 말을 똑같이 하우에게 고개해 주었다. 이로 보건대 이상과 같은 일을 제왕들이 중요하게 다뤘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 때에는 정월에 세수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은나라 때에는 12월에 그리고 주나라 때에는 세수가 11월에 각각 시작되었다. 원래 3대 정삭은 순환되어 마지막 일이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세시저루도 조화를 잃지 않았으며 도가 없으면 즉 정치가 혼란하면 왕이 반포한 역법을 제후의 나라들이 실행하지 않게 된다. 주나라의 유왕, 여왕, 이호에는 주왕주의 세력이 쇠약해져서 유왕 때는 거죠. 아무튼 유왕, 여왕 둘 다 이제 별로 안 좋은 왕들임. 주왕은 이제 동주, 서주가 바뀐 때지. 자, 쇠약해져서 제후의 대부들이 각 나라의 정치 대권을 장악하였고 사관이 대사를 기록할 때 월과 일을 분명히 적어놓지 않았으며 군주가 고삭을 거행하지 않자 역법 전문가들의 후예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그 중에 어떤 이는 화하의 중원이요, 중원. 화하의 각 지방에 흩어져 있었으나 어떤 이는 외족의 땅으로 가버렸다. 그러므로 천상을 관측하고 하늘의 형태를 관측하고 신지에게 기도하고 기륭을 예부하는 것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았다. 주나라 양왕 26년에 윤삼월을 두었는데
춘추에는 그 잘못이 지적되어 있다. 고대 선왕들은 세시를 정할 때 연력의 시작을 정확하게 추산하고 역법의 오차를 바로잡는 것은 연중에 두었으며 남은 시간을 윤달에 귀속시켰다. 연력의 시작을 정확하게 추산함에 따라 시서가 바로잡혔으며 오차를 연중에서 바로잡음에 따라 백성들이 미망에 빠지지 않았고 남는 시간을 윤달에 귀속시킴에 따라 일이 어그러짐이 없었다. 그 후 전국시대 때에는 각 제후들이 서로 다투는 전쟁이 해마다 끊임이 없었고 나라의 근본 목적이 오로지 국력을 키우는 데 있었기 때문에 위기에서 헤어나고 분쟁을 없애는 일에 급급하였음을 따름이니 어찌 이를 염두에 둘 짬인들 있었겠느냐. 그 시기에는 오로지 추연입니다. 추연. 그 음양오행할 때 음양갈 때 아이티 음양가 맞죠? 음양갈 때 추연입니다. 추연만이 오덕지전에 밝았으며 생명이 나고 죽는 이치와 물질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이치를 세상에 두루 전파함으로써 제후들에게 그 이름을 떨쳤다. 그래서 또한 진나라가 6나라를 멸망시킬 때 전쟁이 가장 심하였으며 지존의 자리에 머문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던 관계로 역법 문제에 심혈을 기울일 시간이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행상극을 상당히 신봉하여 그 자신이 수덕의 서웅을 얻었노라고 자인하였고 황의 이름을 덕수라고 저불렀다. 그리고는 10월을 정월로 삼았으며 모든 색 가운데 검정색을 가장 귀히 여기게 되었다. 한나라가 흥하자 고조는 북치가 나라를 다스렸다가 비로소 세워졌다라고 말하고는 수덕의 서흥을 얻었노라고 자인하였다. 북치라는 거는요, 북치에서 치라는 게 고대 천자와 오제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랍니다. 제단 비슷한 거랍니다. 자, 아무튼 그 자신이 비록 역법에 밝았지만 그에 관한 일로 장창 등에게 자문을 구하자 모두들 그의 말이 옳다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나라의 기초가 잡힌 지 얼마 되지 않았겠을 뿐 아니라 나라의 기강이 막 잡혀질 즈음인데 고후가 여태오죠. 여주로서 여자 주인으로서 황제의 대권을 장악하여 질서가 어지럽혀졌기 때문에 역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어 진나라의 정삭과 복색을 그대로 답습할 따름이었다. 효문제 때 이르러 저는 노나라 사람인 공손신이 오덕 종시설에 입각하여 황제에게 글을 올려 이르기를 한나라는 토덕을 얻었으니 마땅히 갱원하여야 하며 정삭을 바꿔야 하고 복색도 바꿔야 합니다. 마땅히 길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황룡이 수련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자 황제가 그 일에 관해서 승상인 장창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장창은 그 자신이 율력에 관해서 배운 바가 있었으므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랬다. 그래서 황제는 그 일을 없었던 길로 하였다. 그런데 후세에 황룡이 성기 땅에 출현하여 요거는 효문 본기에 있죠. 장창은 스스로 승상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가 편찬하고 싶었던 논전은 책으로 엮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고 신원평이란 방사가 황제를 아련하고는 만기를 근거로 역법과 복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장광설을 펼쳐서 총애를 받게 되었으나 후에 그 말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효문제가 그 일을 더 이상 입에 담지 않았다. 현재 황상, 금상, 그러니까 요거는 무제죠. 효무제가 즉위하여 방사인 당도를 초빙하여 28수들 간의 거리를 측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파군 낙하에 굉이라는 사람을 시켜 전력 역법을 추산하도록 하였다. 그런 이유로 일진 해와 별의 도 정도가 하력, 달력의 그러니까 역법의 천문 현상과 일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맞았다 그런 말이죠. 이에 따라서 개원을 단행하고 그러니까 연호를 바꾸고 그 관직의 명칭을 고쳤으며 태산에서 봉제를 올렸다. 뭐라 그러면 봉선이죠. 어사를 불러 이르기를 예전에는 성도 그러니까 별의 뜻 그러니까 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널리 문제를 초빙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그것을 바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관관리가 말하더라. 듣자거니 예컨대 예전에 황제 때 그러니까 그 오제 중에 황제 때 이미 역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그것은 끝없이 순환되는 것이므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로써 천체의 명칭을 명확하게 분간할 수 있었으며 천체의 위치와 운행규칙이 정확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악률의 청탁을 확정하고 청탁이라는 것은 맑고 탁함을 확정짓고 오부의
학설을 창안했으며 기와 물 그리고 분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필경 지금으로부터 아득한 옛날의 일이다.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없고 그 확률도 폐지되어 더 이상 쓰이지 않으니 짐은 그것을 애석해야 할 따름이다. 짐은 한나라 왕조가 역법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일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도와 수독을 극복할 수 있는 토덕의 귀할 방도를 생각하고 있다. 오늘 태양의 운행이 바로 하지에 상당하니 황종으로 궁을 삼고 임종으로 치를 삼고 태주로 상을 삼고 남녀로 우를 삼고 고선으로 각을 삼는다. 공상각 치우는 여러분 그 동양에서 음계죠. 음계. 이후로 24절기가 정상을 되찾고 우성이 맑은 소리를 회복하여 명이 정상과 변이의 주기성을 되찾으며 이로부터 자에 해당하는 날을 동지로 삼는다. 음양 이합의 이치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뭐 그 왜 윤달이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역사 공부하는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자, 11월 갑자 4일의 새벽에 동지가 관측되었으니 마땅히 원봉 7년을 태초 원년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연명을 그러니까 이 해의 이름을 언봉 섭제격이라 하고 월명을 필취라고 부르며 날은 갑자라고 하며 야반 삭단이 동지가 된다. 요거 뒤로는 뭐냐면은 그 날짜 같은 게 죽이어져 있어요. 역술 갑자편 태초 원년 연명 언봉 섭제격 월명 필취 날은 갑자이고 야반 석단이 동지가 된다. 정북 뭐 이런 식으로 태초 원년 갑인 12월 0일 0분 0일 0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 책을 사서 보시든지 하시고 일단 넘어가 있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자, 이상이 역서이다. 대연은 남은 일의 수를 가리키고 소연은 남은 분의 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조금씩 그거잖아. 조금씩 그게 된다 그랬잖아. 그 순환 그 오차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 오차를 바로잡는 뭐 그런 과정들을 이미 이제 한나라 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연은 남은 일의 수를 가리키고 소연은 남은 분의 수를 가리킨다. 단몽은 연명이다. 연의 이름이 그 해의 이름이다. 지지는 세양에 상당하고 축은 적분약이라고 하며 이는 섭제격이라고 한다. 천간은 세음에 상당하고 병은 유조라고 한다. 부수에서는 동지가 자시에, 제2장수에서는 동지가 유시에, 제3장수에서는 동지가 오시에, 제4장수에서는 동지가 묘시에 있다. 자, 여기까지가 역서인데요. 권 26 역서인데 여러분이 좀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좀 생소한데 왜냐면 나도 천문학 공부했지만 천문학 공부하면 역법 계산하는 것도 배워요. 근데 이게 옛날 거라 가지고 요즘은 거의 안 하고 나도 사실 제대로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재미있는데 되게 복잡해. 이게 복잡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잠깐만요. 어떤 의미에서 복잡하다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장님이 나오고 생각했을 때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가 어떤 모양이라는 걸 안다는 거는 좀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평면 위에 있는데 공면 위에 있는데 평면을 인식할 수 있을까? 이게 비유가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굽어 있는 면하고 평평한 면이 있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삼천에 살기 때문에 굽어 있는 공간하고 평평한 공간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보통 우리의 인식 체계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구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으면서 바깥의 천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법을 계산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구가 움직인다고 얘기하지만은 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구가 움직인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움직이는 거고 그럼 그 태양이 도대체 태양과 달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절기를 예측하고 도대체 올해에는 예를 들면 몇 분 정도 오차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산한다는 건데 아니야 관찰차가 관찰 대상 속에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예를 들면 사람 바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잘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뱃속에 있는데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지. 사람의 전체 모형도 안 보일 뿐더러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천문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특히 역법은 더 그렇고 뭐 저 멀리는 별이야 뭐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계속 뱅글뱅글 도는데 뱅글뱅글 도는 이치를 파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막막하죠 사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다 했습니다.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거든요. 나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자, 그렇습니다. 요까지가 역서였고요. 권 26 역서고, 그 다음은 권 27 천관서입니다. 천관서. 천관서 좀 긴데 이걸 내가 읽을지 안 읽을지 좀 고민이 들어요. 50쪽이거든. 읽어버릴까? 자, 그러면 영상 끊고 읽읍시다.